스포츠 챔피언십 2라운드 보내드립니다. 한국 남자 단체가 중국을 만났는데요. 결승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항상 여러 나라가 맞붙는 그 대회에서 단체전에서 네. 한국팀과 중국팀이 맞붙게 되면 사실상 결승전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박정환 구단이 커젤 구단을 만났는데요. 두 기사는 누가 100을 잡느냐, 그게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중국에서 펼쳐지는 대회이기 때문에 덤이 네. 7집반이라 100을 잡은 쪽이 이제 압도적으로 좀 승률도 높고 좀 그렇죠. 유리하다고 봐야죠. 네. 자, 오늘은 과연 어느 선수가 100을 잡았을까요? 커젤 구단과 박정환 구단 대국 먼저 살펴보시죠. 네, 월드바둑 챔피언십 중국 허베이성 홍수시에서 펼쳐지고 있고요. 남녀 단체전 그리고 혼성 페어 부문으로 나뉘어서 진행됩니다. 예, 대국 규정은 제한 시간 각자 1시간, 초읽기는 30초 3회로 진행됩니다. 네, 한중일 대만 그리고 유럽 북미 대륙에서 출전을 했습니다. 네, 남자 단체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예, 한국은 이제 뭐 유럽 쪽을 이제 상대해서 이제 승리를 거뒀고요. 네, 일본은 북미에게 3전 전승을 거뒀네요. 네, 여자 단체전 1라운드가 고비였는데요. 중국 팀을 맞아서 2대0 통쾌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이제 박정환 구단과 커젤 구단이 만났고요. 이정 구단 구좌오 그리고 신진서 구단이 미이팅 구단을 만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예상하기는 힘들죠. 뭐 워낙 강자들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이제 박정환 선수와 이제 커제 선수 그리고 신진서 선수와 미이팅 선수는 제가 생각하기엔 신진서 선수가 그래도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그런가요? 예상해 봅니다. 네, 자, 박정환 구단과 커젤 구단의 대국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중국에서 펼쳐집니다. 덤은 7집 반이고요. 각자 1시간에 30줄 초읽기 3회가 주어집니다. 네, 오늘은 커젤 구단이 100번이네요. 올 초에 두 기사가 맞붙었었는데 최근 두 판이 박정환 구단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세베 그리고 월드바둑 챔피언십에서 예. 승리를 거뒀는데요. 두 판 다 뭐 말도 안 되는 역전승이죠. 뭐 박정환 네. 선수가 잘 뒀다기보다는 커제 선수가 뭐 좀 어이없는 실수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예, 끝내기 패배를 해서요. 했어요. 그러면서 뭐 바둑을 두는 당시에도 실수를 하자마자 뭐 뺨 때리기. 뭐 액션을 놓고 좀 네.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아, 정말 큰 화제가 됐었죠. 커젤 구단의 그 헐리우드 액션이라고 해서. 요즘 흙으로 화점 하나, 손목 하나를 많이 두더라고요. 예, 요즘 뭐 흙이 둘 수 있는 포석은 네. 뭐 양화점이나 네. 아니면 화점을 두고 백이 화점을 둘 때 바로 3-3을 침입한다든지 네. 아니면 어느 쪽으로는 소목을 두고 뭐 3-3을 침입하건 뭐 굳히건 뭐 이런 몇 가지 수법으로 좀 이렇게 대략 좀 간추려진 것이 아닌가 싶어요. 요즘의 포석을 보면은요. 흙은 날일자로 달렸습니다. 예, 3-3을 침입하자 또 3-3을 침입하는 어떻게 보면 예전에 비해서는 좀 포석이 재미가 없어졌고 너무 단조로워졌죠. 네. 단조로운데 훨씬 난이도는 높아졌습니다.
바둑을 처음 배우시는 분에게는 옛날 포석이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예. 설명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어떻게 요즘 포석은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나를자로 3선으로 씌워갔습니다. 베개 붙이지를 않고 치받고 젖혔네요. 예, 그냥 또 붙이면 네. 흙이 맞고 이곳을 백이 치받을 때 이렇게 늘고 싸우는 싸움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싸움이 또 요즘 연구가 많이 되고 흙의 입장에서 할만하다 그래서 백도 뭐 초반에 큰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려면 실전처럼 그냥 여기를 먼저 치받고 젖히는 것이 이렇게 되면 큰 변화는 없어요. 뭐 네. 기껏해야 뭐 이런데 젖히고 끊는 정도인데 이건 뭐 큰 변화는 아니죠. 우와 뒤쪽을 두 칸 높은 굳힘을 했습니다. 바둑이 과연 스포츠냐 논란이 참 많은데요. 마인드 스포츠라고 하면은 이견이 없어요. 뭐 기사들마다 조금씩 네.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전에는 바둑이 이제 문화나 예술로 확실히 분리가 됐었는데 그렇습니다. 요즘 이제 시대가 좀 변하면서 뭐 어느 정도 한국과 중국은 네. 스포츠로 정의를 좀 내리는 상태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일본은 스포츠 개념보다는 아직은 문화나 예술적인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본은 특히 뭐 또 전통을 또 중요시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일본은 그 3대 기전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기성명인 본인방 아직도 이제 이틀 동안 두죠. 정말 요즘 시대하고는 좀 맞지는 않는데 그만큼 뭐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내려왔던 그 전통을 이어가려고 하는 것 같고요. 좌악의 화점도 3-3이 또 마무리를 짓네요. 이렇게 되면 흙은 일단 세 길을 차지한 뭐 그런 포석이 됐죠. 이 백이 양 화점이 두어진 곳을 양쪽 다 3-3을 침입해서 백은 뭐 한쪽만 3-3을 침입했고요. 흙은 뭐 먼저 두기 때문에 뭐 소목은 흙이 이제 하나 붙였고 네. 실리는 어찌됐건 세 길을 차지한 흙이 조금 앞서 있다고 볼 수 있고 두터움은 그래도 백이 좀 더 앞서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모양과 모양이 마주보는 이 가운데 자리 이 하변 쪽의 화점은 뭐 너무나 당연한 그런 자리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상당히 커 보이는 자리를 흙이 차지했습니다. 두텁게 막아가네요. 네, 지금은 당장 손을 빼더라도 백이 이 흙을 잡으러 가려면 여기를 젖히고 뭐 밀고 들어가서 이걸 두 점을 잡고 잡으러 가야 되는데 이 돌파를 당하면 이 돌 두 개가 네. 뭐 머리를 맞은 꼴이 되기 때문에 뚫리면서요. 잡으러 가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예, 이곳을 좋은 자리고 여기를 안 두게 되면 흙이 다시 뛰는 이 자리가 워낙 좋은 자리죠. 네. 아까 최정 선수의 바둑에서도 잠깐 나왔었는데 백이 이제 붙여서 막 집어넣고 젖힌다든지 네. 뛰는 수를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위력을 좀 작게 만드는 선수로요. 그런 수를 많이 구상을 하죠. 뭐 여기는 뭐 선수기 때문에 둔 것 같고요.
젖혀 있는 결정을 바로 하네요. 백 모양도 굉장히 두터운데요. 그래도 흙이 다행인 것은 이 백이 두터움을 써먹을 자리에 흙돌이 이제 놓여져 있기 때문에 네. 그나마 이제 둘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완벽하게 틀어막히고 이런 자리에 백돌이 있다고 하면 다른 곳에 흙돌이 좀 있더라도 이 자리가 워낙 좋은 곳이 되기 때문에 이건 나쁘겠죠. 하지만 이 세력을 흙은 지금 이 백돌과 흙돌의 이 개수 차이는 이제 귀구침 2개 차이가 나거든요. 백돌은 네. 9개, 흙돌은 7개죠. 흙이 이제 여기는 7집이 났고요. 덤에 가까운. 백이 집은 흙집은 7집 났고 백집은 뭐 엄청나게 두텁지만 집으로는 아직은 뭐 한 집도 확정가가 된 곳은 없어요. 얼마나큼 두터움을 잘 활용하느냐. 흙은 돌 2개가 상대가 돌이 많은 이 모양을 어떻게 해서든지 위력을 작게 만드는 그런 포석으로 이끌어야지만 이 바둑을 유리하게 또 만들 수 있겠죠. 백은 중앙에서 눌러갑니다. 이 형태에서는 백이 저렇게 결정을 많이 짓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두더라도 네. 흙이 두터워지긴 했지만 여기가 뒷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네. 뭐 부분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여기가 큰 집이 안 나면 악수가 될 수도 있지만 그나마 뒷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뭐 흙을 좀 두텁게 해줘도 뭐 괜찮다 이런 판단이죠. 네. 예, 여기서 이제 뭐 여기를 하나 지켜놓을지 어디를 둘까요? 여기 막상 막는 자리도 지불은 크고요. 두고 싶은 곳이 몇 군데 있죠. 이런데 이 세력을 이용해서 뭐 침입을 해서 급전으로 두는 방법도 있고 여기 다가오는 자리도 보통은 많이 두는데 지금이 배석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큰 자리 같진 않고. 예, 침투를 선택했네요. 두터움을 좀 활용을 해보려는 것 같습니다. 바로 삭감인데요. 침입한 곳을 응수를 안 하고 네. 바로 삭감을 갔어요. 여기는 이제 백이 뛰어나갈 수는 있지만 흙도 계속 뛰어나가면서 이 돌과 이렇게 연결하는 형태가 되면 백도 뭐 여기 흙이 먼저 하나 벌린 곳을 단순하게 모양을 조금 지었을 뿐이지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이 자리를 둔 것 같고요. 백은 좀 어떻게 둘까요? 뛰는 수보다는 뛰면 밋밋하거든요, 좀. 네. 어떻게 해서든지 두터운 곳에서는 싸움을 유도해야 되죠. 좀 더, 좀 강력하게 싸움을 걸어가서 상대가 싸우면 부분적으로는 만만치 않은 싸움이라도 내가 이렇게 강한 곳에서 또 멀지 않은 곳에서 싸우게 되면 그만큼 싸움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는 좀 더, 좀 타이트하게 좀 이렇게 두는 것이 이치상으로 바람직하죠. 여기서는 늘어야죠. 거기는 못 젖히나요? 예, 젖히는 것은 젖히는 게 뭐 당장 끊지 못하더라도 다음에 뒤로 젖혀도
뭐 꽉 막아서 둘 수는 있겠지만 지금의 모양 자체의 형태는 일단 이곳은 늘어놓고 네. 좀 늘어서 내 모양도 좀 정돈을 한 다음에 뭔가 강력한 수단을 연구를 해야 되겠죠. 예, 또 하나 밀고 나를자를 가니까 나와 끊는 건 바로 축이기 때문에 나와 끊지 못하면 계속 미는 것보다는 그냥 나를자로 두는 게 좋을 때가 많이 있어요. 네. 여기서는 뭔가 마음 같아서는 갈라가고 싶기는 한데요. 그냥 밋밋하게 이런 식으로 두어지게 되면 백이 이 돌을 별로 써먹지 못하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바둑이 불리해질 수 있겠죠. 그렇다면 갈라가야 될까요? 저 위쪽 한 점이랑요? 예, 그게 뭔가 이치상으로 맞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두어가야 되는지는 어려워요. 네. 뭔가 느슨하게 두면 흙이 일단 백이 다음에 또 여기 두는 자리가 좋기 때문에 일로 나와야 되는데 당장 뭐가 공격이 잘 안 되면 네. 백도 좀 공격으로 승부를 걸어야 되는 바둑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공격을 하더라도 약간 유연한 공격이 필요하거든요. 일단은 모자를 씌워서 좀 더 이쪽으로 행마를 할 때 네. 뭐 이런 식으로 행마를 하면 그때 어디론가 갈라를 가겠다는 거고 연결하려고 이런 식으로 흙이 두면 이제는 붙여 끊어서 싸울 수가 있죠. 이쪽에서 흐름을 타는 그 선택을 했습니다. 흙이 이 돌에서 끊어지지 않게 행마를 하면 여기서는 이 자리나 이 자리로 갈라가겠죠. 네. 예, 연결시켜 주려고 여기를 둔 거는 아닙니다. 예, 흙도 뭔가 행마를 해서 갈리는 형태가 분리가 되는 형태가 되느니 차라리 행마를 안 하고 그냥 여기를 먼저 두겠다. 예, 이 돌은 만약에 공격을 더 하게 되면 뭐 안에서 그냥 사는 거를 강구해 보겠다. 그런 수법이죠. 그리고 이 입구자를 흙이 두게 돼서 이 백돌 이 세 점도 좀 상당히 약해졌죠. 행마를 할 수는 있지만 돌이 좀 밀리게 되죠. 예. 위로 꼿꼿이 뛰어야 되는데 네. 한 발 나를자로 밀리게 되면 곳곳에 이제 약점이 많이 생겨서 행마 네. 자체가 좋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귀를 붙였는데요. 그러게요. 축이 유리할 때 둘 수 있는 수법이에요. 축이라 하면 일로 네. 젖힐 때 이쪽을 맞춰쳐서 일로 끊어서 단수 치는 축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은 백이 나가서 여기에 돌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몰아도 이 자리가 축머리 자리에 축머리로 작용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흙도 일로 젖히는 건 축이 불리하니까 일단은 귀를 요 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축이 불리할 때는요. 네. 예, 흙도 약간은 잽을 맞은 느낌도 납니다. 그런가요? 예. 요 잽을 알려서 요 돌을 일단은 안정을 시켜놓고 네. 이제 이 돌을 이제 압박을 하죠. 흙도 당연히 저 한 점을 그냥 백에게 헌납해서는 바둑이 유리해질 수가 없겠죠. 타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붙여서 당겼습니다. 정말 약간 둔탁한 행마예요. 흙이요. 예. 차단을 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이제 이렇게 백이 밀면 그냥 치받아서 네. 어떻게 할 거냐. 뭐 막으면 여기 양단수가 되고요. 네. 서로 같이 돌파하는 형태는 지금은 백이 별로 좋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여기에 뭐가 막아져 있어서 이 모양을, 이 집이 나는 모양을 깨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서로 돌파하는 건 별로 좋지 못합니다. 백은 그럼 다른 쪽으로 두나요? 막아가는 건 흙을 주문이라고 하면요. 좀 지금은 어려운데요. 여기를 이렇게 밀자니 이런 데 끊었을 때 요 돌이 좀 우형으로 작용할 수, 요 돌을 무겁게 만드는 의미도 있어서 네. 흙이 이렇게 나오고 나니까 백도 뭐 한눈에 딱 떠오르는 그런 수는 안 보입니다. 백이 여길 막지 못하면 흙이 나갈 수 있다는 뜻이고, 흙이 나가게 되면 이 백석정과 이 돌들이 다 오히려 약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은 여기서 좀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좀 빠르게 두어졌다면 여기서 좀 커제구단이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흙은 좌상기부터 상변으로 이어지는 실리, 그리고 이 우하기 쪽, 좌하기 쪽에 이 실리. 백은 일단은 우상기의 실리뿐이 없죠. 뭐 물론 여기가 좀 두텁기는 하지만 집으로는 확실히 흙이 이제 앞서 있는 형태고, 흙은 선실리 후 타계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작전은. 워낙 두 기사가 만나면 100번 승률이 좋아서요. 흙을 잡은 사람에게는 좀 어느 정도 도전하는 그런 기분일 것 같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흙을 잡았을 때 덤에 대한 압박감을 아주 크게 느끼고요. 네. 좀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물론 덤은 크지만 약간 호흡을 길게 가져가면서 흙일지라도 좀 이렇게 둘 수 있는 그런 좀 마음가짐이랄까요? 이런 게 좀 되는데 요즘 박종환 선수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두 기사가 정말 5대5 승률을 절묘하게 계속 유지해 오다가 최근에 조금 벌어졌거든요. 19전 11승 8패. 박종환 구단이 약간 앞서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올해 있었던 그 맞대결에서 사실상 거의 끝난 바둑이었는데 그 두 판을 커제 선수가 또 가져갔으면 이 승률이 이제 뒤집혀지는 상황이죠. 네, 완전히 지금 거꾸로 되는 상황인데요. 박종환 선수가 이제 여기서 두 판을 이제 반대로 졌다고 보면 9승 10패가 되는 거니까 패가 더 많아질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장고를 하고 있는데요. 백이 조금 애매하다는, 요 모양이 좀 애매한데요. 그 이유가 나중에 여기 행마를 하다가 덩치가 커지면 여기 두는 수가 절대 선수라고 보기가 애매해요.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두는 것은 이거는 받아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받아주면
이건 뭐 너무 악수라 차마 이제 들 수가 없는 수고, 흙이 끊을 때 자연스럽게 이어야 되는데 막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백이 두면 이거는 막 나오다가 나중에 이 돌이, 이 두 점이 덩치가 커질 때 끊어서 반발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선수가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그런 것이 요 형태를 이제 백이 둘 때 좀 애매하면서도 어려운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모양 자체가. 네. 일단은 막았어요. 뭐 흙도 치박했죠. 네. 끊어가겠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뭐 이런 데를 선수하자고 하면 안 받을 수 있거든요. 물론 여기가 강력하지만 흙도 지금 이 돌이 이 돌과 완벽하게 연결되면서 이 백 넉점이 부웅 뜨는 느낌이 있고요. 이렇게 되는 건 안 될 것 같은데요. 백의 다음 수가 궁금하네요. 밀어 놓는 게 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나요? 다른데. 여기를 밀어서 이렇게 끊기는 거요? 아니요, 지금 이미 한 교환을 예. 득이라고 생각하고. 아, 요 교환이요? 네. 요 교환을 득이라고 보기엔 애매하죠. 이거는 악수죠. 여기서 손 빼고 그냥 다른 곳을 두다가 네. 흙이 뭐 이쪽을 어디를 두게 되면 이 교환은 득은 없습니다. 백은 일단 이것을 밀고 이렇게 느는 게 보통이긴 한데, 이렇게 서로 돌파를 했지만 백이 뭔가 손해본 듯한 돌파인 것 같아요. 월드 마인드 스포츠 챔피언십,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신진서 구단과 미이팅 구단의 대결을 보겠습니다. 네, 신진서 구단 2000년생이고요. 미이팅 구단은 96년생. 네, 상대 전적은 이제 1승 1패고요. 신진서 선수는 이제 글로비스배 우승을 거뒀고, 첨부배, 그리고 올해는 맥심배에서 국내 대회에서 우승을 거뒀고요. 네. 미위팅 선수는 꽤 오래전에 이제 우승을 거뒀어요. 벌써 6년이 흘렀네요. 정말 어릴 때 세계 챔피언이 됐네요. 저 1회 결승전 때 누구를, 구리 선수를 이겼었나요? 누구를 이겼는지. 그리고 이민배는 그 신예 대회이긴 한데 뭐 내노라는 선수들이 다 나오는 신예 대회라 상당히 우승하기 어려운 대회고요. 미팅 선수 뭐 요즘 들어서 계속 꾸준히 중국 랭킹 아주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선수예요. 랭킹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팅 구단의 흑번입니다. 중국은 커제 구단이 랭킹 1위, 미팅 구단이 2위, 구자오 구단이 지금 5위인데요. 3위가 그러면 누굴까요? 스위에 선수일까요? 스위에 선수는 아닐 것 같고, 누가 또 있죠? 중국은 워낙 많아서. 네. 미팅 구단이 정말 올드한 포석을 들고 나왔네요. 이제는 추억의 날일자 무침인데요. 예, 저 포석은 정말 한 25년 이상 된 포석이에요. 인공지능이 나오기 전까지 또 계속해서 두어졌던 포석인데요.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이 눈목자 걸침도요. 그러게요. 복고풍인가요? 지금 오늘 포석이요. 제가 검색 찬스를 써봤더니 중국 랭킹 3위가 판팅이, 4위가 렌샤오네요. 다 이름을 들어보면 네. 무게가 끄떡여지는 그런 이름들이네요. 층이 워낙 두꺼워서요. 전부 다 세계 챔피언입니다. 예. 지금 예, 중계상에 약간 네.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지금 바둑이 나가고 있어서요. 여기서 잠깐 끊어가겠습니다. 어쩐지 올드 포석이 나오길래 예, 저도 너무 신기했어요. 아유. 뭐 추억에 눈목자 젖었는데, 걸치는 거 보고 네, 예. 추억에 젖고 있었는데 지금 오전에 1라운드 마쳤고요. 2라운드 오후 진행 중입니다. 남자조와 여자조는 네. 약간 대회 방식이 좀 다르다고 해요. 뭐가 다르죠? 여자 선수들은 2인 1조가 한 팀이고요. 그래서 네. 한국은 최정 선수와 오유진 선수고 네. 어느 다른 나라 팀 선수들과 붙었을 때 1승 1패면 1포인트, 2승이면 그냥 2포인트예요. 네. 그러니까 1승당 1포인트씩 올라가는 건데요. 네. 남자조는 포인트 제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나중에 토탈 승수로 팀 승이 똑같으면 토탈 승수로 약간은 다른 것 같습니다. 최근 트렌드에 포석을 뒀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벌써 양화점이죠? 네. 삼삼을 파나요? 사실 초보자들에게 상대방이 삼삼을 팠을 때 어느 쪽으로 막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생각하기엔 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초보분들이 어느 네. 정도 초보를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아마추어 그냥 즐기는 정도의 수준에서는 그런 설명은 안 하는 게 나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그 배우는 입장에서는 그냥 딱 가르쳐주면 그걸 정확하게 기억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바둑이라는 것은 주위의 배석이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부분전에서의 응수도 달라지는데 보통 초보분들은 여기서 이럴 때는 이쪽으로 막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주위의 배석이 조금 달라져도 그쪽으로. 항상 그렇게만 두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말을, 상황 네. 설명을 차라리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막고 저렇게 막을 때는 네. 주위에 이렇게 막을 때는 어떤 돌이 작용을 내가 거두기 위해서 여기를 막는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드려야지 네. 여기서는 이렇게 두세요. 저기서는 저렇게 두세요로만 설명을 드리면 그걸 다 소화가 안 됩니다. 확실히 말을 안 하는 게 낫겠네요. 특히 초반 부분은. 그리고 이제는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바둑을 가르치는 프로나 아마추어 분들도 그래도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하나를 알지라도 정확하게 좀 그 모양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을 연구를 해서 네. 좀 제대로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예전의 이론만을 가지고 설명하는 건 뭐 지금의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100이 또 삼삼을 팠고요. 이번에는 2단 젖혔습니다. 흙은 일단은 좌하기와 우상기가 흙의 귀로 이제 들어갔고요. 그렇겠네요. 백도 실리 균형을 맞는 이제 다음 수를 구상을 해야 돼요. 여기와 이쪽에 귀를 뺏겼기 때문에 이 화점에서 요 3-3은 항상 상대의 귀가 될 수 있으니까 여기 귀를 좀 이렇게 뭐 백의 귀로 만든다거나 좀 해야지. 예전에는요, 제가 네. 바둑을 배우기 시작한 뭐 거의 근 40년이 다 돼가는 요 전에는 사귀생하고 통어벅 하면 이제 중앙을 이제 어느 정도 지우거나 중앙 쪽에 내돌이 오면 이제 필승이다. 네. 그랬었다가 어느 순간에는 뭐 사귀생하고 통어벅을 해도 변 쪽에 뭐 상대집이 이제 크게 나면은 또 바둑을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론이 어느 정도 많이 좀 없어졌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 들어서 또 다시 귀를 여러 군데를 뺏기게 되면 실리 균형이 무너지기 때문에 한번 무너진 균형을 다시 이렇게 되찾기는 뭐 세력도 아니고 실리 균형은 쉽지 않아서 실리 균형을 상당히 신경 쓰는 포석을 프로들은 구사하고 있죠. 네. 3-3이 그만큼 가치가 부각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요. 예, 여기서는 요 모양은 물론 흑돌이 하나 많고 백돌이 하나 적지만 백은 두터움을 좀 얻었고 흑은 한 10집, 10집을 확보한 상태에서의 두터움이 있어요. 변 쪽으로는 이쪽 방면으로는 그래도 백이 두텁기 때문에 이 두터움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수법을 여기서 좀 연구를 해야 되는데요. 네. 무난하게 3-3 침입을 하면 제일 편하긴 한데 여길 두면 다음에 이쪽을 벌리거나 또 여기 3-3을 먼저 침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고민스러울 것 같은데요. 아예 귀 쪽은 돌보질 않네요. 네, 여기 둔 수의 의미는 원래 이렇게 한 칸 역공을 하고 두게 되면 보통은 이렇게 3-3을 침입하는 건데 이렇게 정석이 이루어지고 나면 흙이 다음에 이곳을 둔단 말이에요. 아니면 멀리 가면 이 자리. 네. 보통 이제 이곳을 두 칸을 벌리겠죠. 두 칸을 벌리게 되면 여기에 돌이 3개가 있고 흙돌이 3개가 놓여져 있어요. 여기 돌수가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로 돌수가 3개가 놓여져 있는데 요 벌린 수로 인해서 요 돌 3개씩의 균형이 약간 흙 쪽으로 기우는 느낌이 들죠. 이 돌이 써먹을 데가 별로 없으니까 흙은 실리를 차지했지만. 네. 그래서 이제 이쪽 돌을 좀 활용하기 위해서 귀보다는 지금 여기를 둔 거죠. 단순하게 여기에 이런 식으로 돌이 형성이 안 돼 있으면 지금은 일단 뭐 3-3을 침입하거나 어떤 실리를 차지하는 수법을 구사하겠지만 지금은 이쪽 돌을 좀 더 활용하기 위해서 여기를 변을 벌리는 수법을 선택한 겁니다. 네. 흙도 발바르게 둡니다. 예, 흙은 보통 같으면 3-3을 침입할 수도 있지만 백은 여기에 변에 벌려서 이쪽 변을 어찌됐건 키우려고 하기 때문에 흙도 전체적인 그 균형을 생각해서 걸친 걸 수도 있어요. 네.
백이 이렇게 날짜로 받아주면 뭐 당장 붙일 수도 있지만 손을 빼더라도 이 교환이 안 돼 있으면 백은 나중에 여기를 날짜를 굳히거든요. 이쪽을 견제하면서. 네. 근데 지금은 흑의 입장에서는 백이 이쪽으로 돌이 오게 되면 여기 날짜로 2선이긴 하지만 달려져 있는 요 돌의 값어치가 아주 좋아지죠. 네. 백돌이 이쪽으로 오게 되면요. 그래서 걸쳐서 일단 받아달라고 하는 거고요. 백도 여기서 그냥 밋밋하게 받아줬을지 보겠습니다. 백이 협공할 수도 있겠네요. 예. 한 칸으로 협공을 흑 했습니다. 보고 이쪽에 돌이 오라고 강요를 하는 거죠. 네. 지금 이렇게 해서 이 정석이 나오게 되면 보통은 이 정석이 흑이 실리가 이제 백귀를 도려내면서 실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괜찮은 정석 선택인데 지금은 여기에 돌이 나오게 되면 이 돌의 값어치가 작은 곳에 놓이는 게 되는 거예요. 예, 치우치게 되니까요. 흑도 양걸친 이유를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그냥 3-3을 팔 수도 있어요. 저는 뭐 진행을 지금 모르기 때문에. 근데 3-3을 파서 일로 맞게 되면 흑이 이쪽으로 차지하게 되면 이 돌과 3-3의 돌이 연결되면서 이쪽을 차지하게 되면 요 돌이 외롭긴 하지만 요 돌과 연합을 해서 또 여기를 지울 수 있기 때문에 요 돌이 좀 값어치가 좀 살아나거든요. 그런 의미로 양걸쳐 쓸 수가 있죠. 지금은. 반대로 붙였습니다. 서로 계속 뭔가 의도를 조금씩 거스르는 뭐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하게 정석을 두는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그 어느 정도 그 경제에 오른 이런 인류 기사들은 보면 항상 주위의 배석을 신경 쓰면서 조금이라도 그 돌의 효율을 생각해서 포석을 짜죠. 네. 흑도 마찬가지로 보통은 이렇게 붙이는 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렇게 두게 되면 흑 쪽이 이쪽에 뭐 나중에 협공 가는 거 언제든지 아픈 자리고 네. 흑이 뭐 여기를 호구 치거나 이쪽을 두게 되면 이 돌이 이제 좀 뭔가 그냥 집 짓는 역할뿐이 못하기 때문에 3-3을 둔 거고요. 백에 막는 방향은 예, 백은 일로 막아야 됩니다. 일로 막는 건 요 간격에서는 정석이 아니에요. 네. 만약에 흑이 이곳을 넘게 되면 백이 이곳을 잡아서 여기 다가가 있는 수가 한 수의 값어치가 충분한 수거든요. 왜냐면 손 빼면 바로 백이 여기를 이 선에 치중 가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흑이 하나를 보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원래 이 양걸쳐서 그냥 붙이고 3-3 파는 이 정석에서 요돌과 요돌이 교환된 건데요. 요돌과 요돌이 교환되기 전에 이 정석은 백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 정석 선택은 흑이 또 잘 두지를 않아요. 예, 또 그래서 이었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있는 수는 잘 두어지지 않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인공지능의 영향이에요. 이제는 이렇게 두면 여기를 젖혀서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여기를 뭐 몇 번 밀고 부분적으로 여기는 이제 이렇게 두게 되면 여기 또 집이 상당하게 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백이 생각보다 집이 크지 않고 여기 느는 맛 때문에 여기 느는 수가 선수라 여기 흑돌이 왔을 때 또 백도 약간 손 빼기는 좀 네. 애매한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요. 그런 의미로 요즘엔 일로 꽉 이어서 두는 수가 종종 나옵니다.
지금은 밀어야 되죠. 여기 밀리면 교환을 안 하나요? 예, 지금 여기를 붙였을 때 당장 밀 수는 없다. 뭐 그런 것으로 여기를 좀 활용을 하다가 이제 여기는 미는 걸 선수하겠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예, 여기서 어떻게 두겠다는 뜻일까요? 예, 이 막 끊는 수의 의미는 흙이 2단 젖히면 네. 이 한 점을 버리더라도 백이 여기 이 한 점을 잡아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한 점을 제압을 하더라도 이 한 점보다는 이 한 점이 훨씬 값어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지금 흙은 여기를 그냥 끊어서 여기를 잡으면 위로 치고 옆으로 치고 활용을 하고 이렇게 늘게 되면 어차피 여기가 선수라 단수 치면 함부로 못 나가거든요. 그러면 비교가 안 되죠. 아까 빵 때림 준 형태랑. 그래서 지금 그냥 끄는 거고요. 백은 활용을 다 당하네요. 불만이 없나요? 좀 뭔가 활용을 당하더라도 흙이 선수를 뽑으면 물론 약간 잽은 맞았지만 그렇게 큰 나중에 다시 백이 두면요. 그리고 흙이 후수로 여기를 어딘가를 보강을 하면 이쪽을 백이 차지해서 이쪽도 아까 흙이 두는 거랑 백이 여기 뭐 나를자나 2칸 정도 뛰는 거랑은 차이가 좀 나거든요. 네. 여기는 부분적으로 당하더라도 이쪽을 두면 괜찮다 뭐 그런 뜻일까요? 여기는 밀 수 있으면 예, 받아만 준다면 안 밀 이유가 하나도 없을 것 같고요. 안 받아줄 때가 문제죠. 아예 손을 빼네요. 예, 요거를 밀어서 받아만 주면 득인데 네. 그렇다면 요걸 밀고서 흙이 그 다음에 여기를 붙였으면 네. 이런 변화가 안 일어나나 봅니다. 뭔가 다른 식으로 백이 둘까봐 요거는 보류한 상태에서 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밀고 붙여서 똑같이 되면 이걸 밀고 뒀겠죠. 네. 어떻게 밀고 붙였을 때 어떻게 하면 다른 변화가 백이 어떻게 다르게 응수하는지는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너무 어려운 영역이라. 예, 백도 그냥 3-3을 침입해서 정석이 이루어지면 여기에 흙돌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뭐 침투하는 게 강력할 수가 있거든요. 귀를 차지했지만 흙이 침투해서 흙이 유리한 싸움이 된다면 백이 귀를 차지한 것보다는 내가 귀를 좀 내어주더라도 이쪽에서 유리한 싸움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판단으로 일단 한 칸을 뛴 것 같고요. 네. 요즘 저수가 많이 나와요. 2칸으로 많이 뛰나요? 예, 2칸으로 받는 저수법이요. 칸이 좋은 점이라면 변 쪽으로 좀 더 빠르게 간다는 건데요. 그렇죠. 제가 사실 어제 이창호 구단과 순천에 있는 바둑고등학교를 다녀왔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올라와서 지금 오후에 다시 방송을 하는 건데요.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그 열차 안에서 KTX를 타고 올라오는데 열차 안에서 이창호 구단이 야, 요즘 여기를, 저하고는 이제 사석에서는 서로 그냥 이름도 안 부르고 야라 그러니까, 야, 여기 요즘 이렇게 2칸을 뛰는데, 왜 이렇게 막 두는 거야?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현역으로 있는 당신이 더 잘 알지? 네,
저는 요즘 이제 뭐 해설을 많이 하니까 여기 두 칸 뛰는 수가 많이 나오는 건 이창호 국수도 알아요. 근데 이 수에 대해서 또 정확히 의미는 또 연구를 많이 해봐야 되니까 또 저한테 물어보길래 전 잘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요즘 이 두 칸 뛰는 수법이 이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항상 상대가 두건 내가 두건 그 수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수를 둬야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두면 뭐 세상 이치라는 게 뭐 다른 곳에도 적용이 될 것 같은데 안 두는 이만 못한 경우가 많이 생기죠. 왜냐하면 네. 상대가 어떤 식으로 변화했을 때 그걸 다 대처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몇 가지만 알고서 그 수법을 썼다가 상대가 내가 예상하지 못한 수법을 들고 나올 때 대처를 못하면 더 나빠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아는 거 두는 게 더 나은 거죠. 그렇죠. 아니면 정확하게 연구를 해서 두던가요. 네. 한두 번은 운 좋게 뭐 내가 예상한 대로 몇 가지만 알고 있는 대로 딱 두어줄 수도 있지만 상대가 뭐 또 다르게 두어갔을 때도 다 좀 연구를 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곳을 훅이 두 칸으로 봐니까 백이 손 빼고 여길 끊었는데요. 훅이 이곳을 붙여 당겼고 그럼 여길 받으면 이제는 여길 이으면요. 이으면 이곳을 하나 띄워놓고 이 호구 자리가 좋아서 여기를 두면 이제는 귀 쪽을 이렇게 압박을 해서 귀를 지키면서 같이 동행을 하면서 물론 백도 여기를 집을 지켰지만 이 집은 이 흙집을 빼고 계산해야 되는 집이고 이 흙집은 여기서 백집이 난 게 없으니까 이게 흙집만 났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렇게 포석이 짜여지게 되면은 부분적으로 여기서는 뭔가 좀 집의 균형이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 변에 집이 있고 여기가 집이 있어서 여기는 집으로서는 큰 것이 없고 여기 하나인데 2대1로 비슷하다고 한다면 여기가 집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흙이 집이 많은 포석이 될 수가 있거든요. 백도 조금은 고민스러울 것 같은데요. 변종을 안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없나 봅니다. 예, 맞네요. 그 끊어서 잡히는 그것은 집으로도 워낙 큰 자리이기 때문에요. 네. 예. 차렷해서 받아두었습니다. 요 차렷해서 받은 의미는 아까 제가 이으면 뛴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네. 그러면 뛰면 여기 호구 치는 수가 강력해서 는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은 여기 백돌이 요로 놓여져서 여기는 조금 약해졌지만 집으로도 하지만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 호구 치는 수가 강력하지 않아서 이제는 이쪽으로 손을 돌리려고 그래서 이렇게 차렷해서 받은 거죠, 옆으로. 네. 여기는 부분적으로 붙여 끊는 수법이 있고 이렇게 날일자 달리는 수법이 있는데요. 지금은 날일자 달리는 수법을 선택했네요. 흙도 뭐 받아야 되겠죠, 여기는. 안 두면 백이 3-3이 아니라 붙여갑니다. 한 발이라도 흑진영으로 더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여기 3-3 받는 건 거의 절대일 것 같아요. 흙도 받아뒀습니다. 예, 백도 여기서 하나 더 밀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가 생각보다 되게 크고 백돌이 여기 있으면 다음에 또 이런 데 들어가는 뭐가 좀 있는데 이 자리를 흙에게 막히면 이제는 정처 없이 또 중앙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네, 놓칠 수 없었죠. 밀어갔습니다. 이제는 흙도 물론 여기를 계속 둘 수 있지만 여기 돌을 압박하면서 변을 차지하는 자리도 되게 좋아요. 뭐 그냥 단순하게 눈목자 정도로 벌리는 자리도 좋고 다음에 또 여기 다가가는 자리를 엿보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이곳을 띄어서 여기 두는 것을 강요하고요. 그럼 이곳을 어딘가 백이 후수로 둘 때 이제는 여기까지만 벌리는 것이 아니고 이 급소의 자리까지 압박을 하겠다는 거죠. 여기 돌이 있으면 여기까지 두는 게 뭔가 척 봐도 좀 가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 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일단 실리로는 약간 손해일 수 있는데 여기를 급소를 가기 위해서 이제 좀 두텁게 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강력한 수를 연구를 해보는 것 같은데요. 교환만 해두고 젖혀 있나요? 그냥 젖혀이면 나중에 들여다보면 일로 이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들여다보고 일로 막 이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수가 나니까 네. 일로 막을 때 이제 젖혀서 살게 되면 이제 여기 약점 때문에 흙도 여기를 둘 때 조금 약간 거슬리는 게 있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입구자를 뒀어요. 네. 하지만 흙도 물론 여기 약점이 있다고 해서 여기 약점을 보강하고 있을 수는 없죠. 그러면 이 자리를 뺏기기 때문에 여기 약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세상. 그곳이요. 이곳을 뒀다가 이 선으로 계속 밀리면 물론 급소의 자리고 뭐 막아가는 두터움도 남아있긴 하지만 실리로 별게 없다. 그래서 이 선부터 압박했어요. 이쪽 여기를 일단 막아놓는 거죠. 여기 집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일단 백이 밀면 그때 그냥 이런 식으로 두겠다는 뜻일까요? 백도 그래서 흙을 먼저 눌러가는 거고요. 백이 상당히 한 발 더 들어오네요. 고난이도의 핵만데요. 네. 백이 늘면 흙이 이제 지켜서 밀더라도 간격이 약간 거슬리고요. 네. 그렇다고 백이 그냥 이쪽으로 넣는 거는 그건 젖혀서 흙집이 너무 깔끔하게 집이 나기 때문에 불만이고 이것을 뛴 것은 이제 여기 호구 쳐서 차단하는 것과 이렇게 두면은 이제 이 두 점이 죽죠. 여기 이제 나와 끊는 것을 엿보는 거예요. 물론 흙도 이제 이쪽으로 젖히는 게 있는데 이 돌은 뭐 밀고 나오면 타개가 되니까 여기서 바로 이것을 돌파를 하는 것을 연구를 하는 것인지 만약에 돌파하게 되면 이 백돌은 확실히 살아있고 흙은 이 돌이 상당히 이제 좀 엷어지죠. 농수를 물어봅니다. 공수타진이에요. 네. 돌파 당했을 때를 대비하는 거죠. 먼저 잽을 알려서 어떻게 받는지를 물어보는 건데요. 잽이 상당히 좀 신경이 쓰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받아주면 다 연결은 됐는데 네. 이 수는 정말 두기 싫은 이유가 나중에 백이 뭐 이거는 그냥 수순을 바꾸기 위해서 둔 거고요. 백이 이곳을 뒀을 때 이렇게 이 한 점을 잡아 먹었을 때 이 교환이 말도 안 되게 흙이 이득이 되거든요. 백은 공배를 뒀네요. 예, 그렇죠. 네. 엄청난 잽을 맞은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 두고 싶지가 않아요. 네. 둔다면 이런 식으로 뭐 좀 타이트하게 모양을 잡는 수를 둬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냥 네. 아예 단수를 치고 이으면 뭐 양호구를 치겠다 그런 뜻이네요. 네. 뭐 이거 아낄 필요가 있겠느냐 뭐 그런 뜻인데요. 있지를 않고요. 그러니까요. 흙이 여기를 이어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요 양호구 척 봐도 기분이 너무 좋은데
그러면 여기를 굳이 여기를 쳤어야 되는지, 그냥 흙이 둔 자리에 둬도 뭐가 큰 싫었을까요? 차이가 안 나는데요. 네. 이거는 맞겠죠? 거긴 예, 맞겠죠? 설마 여기를 뭐 느는 걸 당하고 여기를 이렇게 둘까요? 이렇게 하면 있고, 여기는 흙도 크긴 한데 백이 이제 선수를 뽑아서 이 자리를 오는 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네. 막아갔습니다. 예, 이제는 백도 하변을 하나 사선에 이어놔야 될 것 같고요. 그냥 있네요. 예. 이제 여기 손 뺄 수가 있겠느냐? 그럼 늘면 사활이 걸리는데, 그런데 네. 백도 여기 뭐 무조건 반발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둘 데도 없고, 네. 흙에게 지금 여기 이렇게 꽉 이어져 있는데 이 젖힘을 당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근데 여기를 두게 되면 여기가 흙도 아주 강력한 게 있어야 되는데, 설마 이거를 젖히고 이렇게 해서 뭐 엄청나게 큰 패를 남겨놓고 이걸 이렇게 둬서 이렇게 하겠다는 뜻일까요? 그럼 백도 여기 패를 키워놓고 패를 한다든지, 뭐 재밌습니다. 일단 팩감을 예, 좀 키우는 거죠. 예, 확실히 지금 뭔가 지금 요거를 흙이 뚫어서 네. 패를 했을 때 대비하기 위함인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백도 둘 수밖에 없죠. 버팁니다. 흙도 뭐 여기 돌파 안 하고선 안 될 것 같은데요. 여기를 그냥 젖히는 걸 팩감으로 써도 그냥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으면 이거는 백이 여기 나가면서 안형도 어느 정도 좀 생길 수가 있는데, 좀 여유 있게 패를 하겠다는 것 같은데요, 흙이요. 근데 여기가 상당히 손해라. 이 모양이야. 백이 여기 흙이 이쪽을 잇고 백이 눈목자로 벌린 자리에서 돌이 여기 두 개 대 요 두 개가 교환된 건데, 네. 물론 흙이 이렇게 한 칸 띄어서 넘어가는 게 남아는 있어요. 뭐 완전히 두 점이 잡힌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 그렇게 큰 득인지. 바로 씌우네요. 예, 지금은 이렇게 미는 거는 여기 또 붙이면서 행마를 하게 되면 오히려 흙이 그 다음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더 힘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냥 얇기는 하지만 한 칸을 씌워서 응수를 한 거고요. 네. 지금 이게 아주 강력한 팩감은 아닌데 네. 백도 여기서 해소하기가 좀 애매해요. 이제 이으면 살 수 있는데 이건 네. 정말 좀 두고 싶진 않죠. 예, 그렇네요. 이렇게는. 그래서 요 정도 팩감도 백이 조금은 고민스러울 것 같은데요. 네. 저게 연타하면 정말 너무 크다는 거죠? 백은 자체 팩감이 있습니다. 흙도 약점이 좀 부각이 되는데요. 여기서 치화될 수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네. 치받아서 두네요. 물론 지금 여기 큰 약점이 있지만 백도 사활이 걸려 있어서 근데 이렇게 두고 난 다음에 이제는 정말 백이 때리고 나서 웬만한 팩감은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이제 2교환까지 돼 있기 때문에. 네. 속백무도 지금 점점 부담이 늘어나는 과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붙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가 애매해요. 이어서 해소를 하면 네. 여기 단수 치면 끊어서 잡아야 되거든요. 여기 먹여치는 게 예방이 됐으니까. 네. 근데 여기 흑돌이 놓이면 나와 끊는 게 거의 없어졌어요. 여기 끊기는 약점 때문에. 그렇네요. 그래서 백도 지금 고민일 것 같아요. 아, 여기 이어서 해소하는 그림은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고 이런 수는 없다고 생각하시고 시청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차마 거기 아무리 바둑이 유리해도 거기 실전에서 있고 싶진 않네요. 남자 단체전 월드바둑 마스터스 함께하고 계십니다.